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난소자궁암센터의 박정일입니다. 저는 난소자궁암에서 로봇 수술의 적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 수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해오던 이제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난소자궁암에서 로봇 수술의 적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봇 수술이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흔히 그 로봇 수술을 말씀을 드리거나 듣게 되시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술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로봇 수술이라고 들으시면은 마치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로봇 수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의 로봇 수술은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로봇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로봇 암이죠.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이 이제 수술 기구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복강경이 되겠는데요. 이 복강경으로 이 복강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로봇 팔을 이 시술자가 옆에 있는 로봇 팔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콘솔에서 이렇게 직접 조정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술자가 수술을 하는 것이 맞죠. 자, 기존에는 이제 그 난소자궁암의 수술적 치료에 개복 수술들을 해왔었습니다. 개복 수술은 대개 암 수술인 경우에는 복부 전체를 열어야 되는 이런 큰 절개가 필요한 수술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이용이 되어 왔었죠. 복강경 수술은 보시는 것처럼 1cm 남짓한 이런 투관침을 3개 내지 4개 복부에 거치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암 치료 결과가 동등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더 좋은 수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난소 자궁암 수술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로 이 수술법의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이제 개발되어 나온 것이 이제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을 합쳐서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일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절개하고 구멍만 몇 개 뚫어서 하는 수술을 비교할 때 좀 덜 침습적이다,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수술법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히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트렌드는 개복 수술에서 최소 침습 수술로 이제 암 수술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개복 수술보다는 최소 침습 수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을 이제 포함한 것이 되겠고요. 당연히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부 절개가 적기 때문에 미용상으로 훨씬 좋은 수술이 되겠죠. 예, 구멍만 1cm 남짓의 구멍만 3개 내지 4개, 간혹 5개 정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용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절개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적겠죠. 네, 수술 후 통증이 최소 침습 수술이 훨씬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도 빠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날짜 수도 일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 퇴원일수도 빨라지고 퇴원일자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기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술 중에 출혈이 최소 침습 수술에서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되는 빈도도 최소 침습 수술이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병증률을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최소 침습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률도 낮다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 결과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암 치료 결과는 어떠냐 하는 거죠.
배를 안 열고 이제 채소 침습 수술로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나 재발률과 같은 암 치료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점인데, 많은 연구들에서 채소 침습 수술 후 이후에 암 치료 결과는 개복 수술하고 대등한 것으로 많이들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난소 자궁암을 포함한 이제 부인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트렌드가 채소 침습 수술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소 침습 수술 중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됐죠. 복강경 수술하고 이제 로봇 수술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또 남죠. 두 가지 다 복강경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형식은 비슷한데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이 수술에 사용되는 이 수술 장비나 기구들이 로봇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 팔이 이제 수술 기구가 됩니다. 기존의 복강경 수술은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시술자가 이렇게 일자형 기구를 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로봇 수술은 기구가 좀 다릅니다. 일자형 기구 끝에 이렇게 관절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마치 사람의 팔이 손목 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운동을, 많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수술 기구의 뭐랄까 그 기능이 향상되어 있는 기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 기구도 이런 관절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개발되어 나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이 기구들은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강경 수술로 할 수 있던 술기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든지, 혹은 기존의 복강경 수술로는 시행하기 어려웠던 술기가 로봇 이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가능해진다든지, 그런 장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수술 관련 결과를 보시면은 합병증이라든지 뭐 수술 시간 등등의 결과들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로봇 수술의 경우 이제 수술 관련 출혈이 조금 더 적은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는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복강경 수술은 배우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련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로봇 수술은 거기에 비해서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은 로봇 수술은 시술자가 빨리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렇게 채소 침습 수술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직까지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비용이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로봇이 좀 더 많이 보급되고 조금 더 일반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도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단일공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공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채소 침습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 투관침을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하나다라는 뜻으로 이제 단일공 수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복강경 수술도 이렇게 단일공으로 할 수 있고요. 단일공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플랫폼도 지금 개발되어 나와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경우도 그렇고 단일공 로봇 수술의 경우도 그렇고 이 구멍은 배꼽에만 만들게 됩니다. 배꼽은 원래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꼽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 다시 꼬매어도 원래 주름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흉터가 별로 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용상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렇게 일자형 기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술기에 어느 정도 제한점은 있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수술 플랫폼이 이제 단일공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 기구들이 일자형에서 끝부분에 관절이 하나 더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용이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다음에는 부인암에 있어서 로봇 수술의 적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소암에서의 로봇 수술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소암은 이제 초기 난소암하고 이제 진행성 난소암의 이제 수술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는 이제 병기 설정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초기 난소암은 이제 병기 1기, 2기의 암을 뜻하는데 주로 난소하고 난소 주변의 골반에만 이제 암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병기 설정 수술이라고 해서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고 임파선절제술 그리고 대망절제술까지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병기 설정 수술에 로봇 수술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일공 로봇 수술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진행성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에도 이제 로봇 수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성 난소암은 이제 3기와 4기의 난소암이 되겠고요. 3기와 4기의 난소암은 이 골반을 벗어나서 이 난소암이 골반을 벗어나서 이제 복부나 복강 외로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의 목적은 종양 감축술이라고 해서 모든 암을 다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개복술로 이루어져 왔었고요. 최근에는 특히 암의 양이 적은 경우, 이제 로우 볼륨 디지즈라고 부르죠. 굳이 개복을 하지 않아도 채소 침습 수술로 다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암의 양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채소 침습 수술을 적용할 수 있고 로봇 수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행성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는 종양 감축술을 바로 시도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항암제 치료를 3차례 하고 암을 줄인 다음에 종양 감축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은 암이기 때문에 암의 양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채소 침습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선별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채소 침습 수술이 적용이 가능하고 로봇 수술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봇 수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공 로봇 수술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궁 내막암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수술적 치료도 역시 초기 자궁 내막암하고 진행성 자궁 내막암의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80% 이상이 1, 2기 초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현재 초기 자궁 내막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1차 선택은 개복 수술이 아니라 채소 침습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침습 수술 중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할 것이냐, 이제 로봇 수술을 할 것이냐를 논의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초기 자궁 내막암은 이제 로봇 수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공 로봇 수술에 적용도 가능하겠고요. 진행성 자궁 내막암의 이제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은 좀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 앞서 말씀드렸던 진행성 난소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성 자궁 내막암의 경우도 이제 암의 양이 적고 굳이 개복을 하지 않아도 다 제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선별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채소 침습 수술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성 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있어서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아서 잔여 종양이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 절제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로봇 수술을 적용할 수 있겠고 이렇게 로봇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일공 로봇 수술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에서 이제 로봇 수술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이제 1기, 2기의 초기 자궁경부암에서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봇 수술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초기 자궁경부암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은 초기 자궁경부암은 사실 이 암이 복강 바깥쪽에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암이 복강 내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종양이 복강 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수식을 사용해서 현재 수술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안전한 수식을 사용한다면은 이 로봇 수술도 안전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단일공 로봇 수술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현재 난소 자궁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로봇 수술의 이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로봇 수술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로봇 수술의 사용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이제 대세 수술법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법의 발전은 처음 개복 수술에서 시작했죠. 개복 수술이 표준 수술로 되어 있다가 복강경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수술 트렌드가 복강경 수술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로봇 수술이 개발되어 나오면서 로봇 수술로 그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 네,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가 뭐 진단 병리과나 그 다음에 뭐 진단 영상의학과나 뭐 이런 내과 이런 그 과들을 많은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먼 훗날에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도 이런 AI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아마 그런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이 로봇 수술이 어떻게 발전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일공 수술처럼 절개를 하나만 하고, 그리고 절개 크기를 줄여서, 그리고 수술 기구가 아주 발전이 되어서 그런 작은 절개를 통해서 기존의 개복을 통해서 할 수 있던 수술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종류의 로봇 수술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일공을 통한 이제 로봇 수술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술기도 이제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있고, 따라서 로봇 수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